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대학 캠퍼스. 이곳에는 대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방된 오래된 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은 1920년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로 밤이 되면 무거운 침묵 속에 쌓여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설이 있었다. 바로 유령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였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무렵 혜진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유령 같은 전설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혜진은 중간고사 준비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남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갈수록 도서관은 점점 조용해졌고 출입구가 닫히는 시간인 밤 11시가 가까워졌다. 도서관에는 혜진을 포함해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더 있었지만 다들 각자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다. 혜진은 자신의 책상에 엎드려 읽던 교재에서 시선을 떼고 잠시 창밖을 내다봤다. 어느새 밤이 깊어져 창문 너머로는 어슴푸레한 달빛만이 잔잔한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탁 하고 책이 떨어지는 소리가 도서관의 정적을 갈랐다. 깜짝 놀란 혜진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금발의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책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어딘가 고요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혜진은 그녀가 도서관의 다른 학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혜진은 피로가 몰려와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주변에 소음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그녀는 얼핏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깜짝 놀라 눈을 뜨자 아까 그 여학생이 지나치게 창백하고 어딘가 투명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혜진은 얼떨결에 뒤로 물러났지만 여학생은 가까이 다가와 또렷하게 속삭였다. 도와줘. 여기에 갇혔어.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흐려졌고 마치 달빛에 의해 투영된 그림자처럼 허공에서 사라졌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은 아까와 똑같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혜진은 혼란에 빠졌지만 혹시 꿈을 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일단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했다. 마침 도서관 폐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혜진은 집으로 향하기 위해 서둘러 책과 필기구를 챙겼다. 며칠 뒤 혜진은 도서관에서의 이상한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그 친구는 놀라며 이런 전설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옛날에 금발의 여학생이 도서관에서 과로로 쓰러져 죽었대. 그래서 그 영혼이 밤이 되면 도서관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 혜진은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의 그 여학생은 혜진에게 종종 나타났고 매번 도와달라는 요청을 남겼다. 혜진은 그럴 때마다 공포에 떨면서도 어떻게든 그 영혼을 도울 방법을 찾고자 했다. 결국 혜진은 이 비밀을 학교 고문 선생님에게 상담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여학생은 정말로 과로로 인해 도서관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영혼이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혜진에게 조그마한 위로를 전하며 덧붙였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렴. 언젠가는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혜진은 이후에도 종종 도서관에 머물렀지만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여학생이 나타날 때면 조용히 그녀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고 점차 여학생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그녀의 영혼은 혜진의 진심, 어린 기도로 인해 마침내 편안한 안식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후로 도서관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진 장소가 되었고 혜진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 무서운 이야기로 조용히 회자되곤 했다. 하지만 혜진은 도서관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곳은 여전히 그녀가 소중한 공부 시간을 쏟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무서운 이야기, 즉 공포 썰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여름휴가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민박집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운치 있는 집에서 며칠을 묵기로 했다. 주변은 고요하고 소박한 풍경이었고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겨 촛불 하나 없이도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첫날 밤은 지루할 리 없었다. 우리는 시끌벅적한 도시의 소음을 잊고 선선한 바람과 별빛 아래에서 바비큐를 즐겼다. 다들 지친 상태로 방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방은 커다란 마루로 이어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산비탈이한 눈에 보였다. 잠에 막 들어가려는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반복적인 마치 울부짖는 듯한 사람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몇몇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들었어? 방금 그 소리? 라고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는데 무언가 제잘거리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한이 맺힌 듯한 음색이었다. 나는 전설처럼 전해지던 이 마을의 귀신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소름이 돋으며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께 소리의 정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별것 아니라는 듯 가끔 산짐승들이 짝을 찾아 소리 지르는 걸 거예요 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안심했으나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훨씬 더 길고 깊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무언가 불길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예민한 친구 한 명은 밖으로 나가보자고 했지만 우리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방 안에 불을 환히 켜고 잠을 청했으나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토박이 주민이나 오래된 건물의 역사를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나이 든 한 할아버지가 그 소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전 이 마을의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가 슬픔 속의 죽음을 맞았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 이후로 그 여인의 영혼이 마을을 떠돌며 애끓는 목소리로 밤마다 울부짖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전설로 여겨졌던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점점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휴가의 마지막 밤, 우리는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싸늘한 기운을 떨치기 위해 아무리 술을 마셔도 효과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치 문 바로 앞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결국 우리는 밤중에 집주인의 차를 빌려 급히 그 곳을 떠났다. 떠나는 도중에도 그 소리는 여전히 뒤에서 따라오는 듯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을을 벗어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우리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왔다. 그 뒤로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날 밤은 잊혀지지 않는 한여름의 공포로 남아있다. 누구도 그 소리의 정체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의 두려움만큼은 모두가 진심으로 느꼈던 순간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새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의 분주한 삶을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두 아이와 함께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했는데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은 웃어넘겼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생활만 했던 그들에게 그저 오래된 집에서 나는 소음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가족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목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낮은 음성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바람이 심하게 분 것 같다며 안심시켰고 가족들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움직이는 식기, 밤이면 빛이 깜빡거리는 거실, 조명, 그리고 특히 둘째 아이가 자주 말하곤 했던 낯선 아저씨 이야기. 아이는 매일 밤 낯선 아저씨가 방에 놀러와서 그를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꾸는 악몽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이가 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것이었는데 누런색 종이에 설핏 보이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엄마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몇십 년 전 그 집에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평생을 외롭게 지내다 결국 이 집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읽던 가족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가 둘째 아이가 자주 말하던 낯선 아저씨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안을 느낀 그들은 마을의 나이 많은 주민을 찾아가 그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민은 그 집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진정한 외톨이였고 자신의 쓸쓸한 삶을 마감하기 위해 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집을 찾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떠나는 날 둘째 아이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있어, 아저씨.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퇴근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하는 집으로 남았습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기를 시도했으나 대부분은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가 아직도 자신의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가족이 떠난 후로 그 주택 주변을 배회하던 외로운 길고양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고양이가 사람들을 대신해 그 남자의 곁을 지켜주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서늘한 기운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집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집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